2010년 고3 9월 모의고사 도행정입법에 따른 행정규제 분석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행정규제라는 게 있어. 이제 여기다 쓸 거야. 행정규제, 여기 이제 모든 것들은 행정규제인데, 행정규제는 국회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건 누가? 국민에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행정규제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제 뭔가를 이제 뭐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행정규제잖아. 그럼 뭘 근거로 해야 되냐면 법률을 근거로 해야 되고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돼. 자, 근데 단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이거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부나, 여기서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거지. 지자체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아닌 것,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요렇게. 여기가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냥 얘를 왜 하냐? 얘네들은 첨단 기술에 관련된 거나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거나 개별적 사항을 반영해야 하거나 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행정규제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첨단 기술이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즉각 반응이 안 되거나 개별적인 사항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이거를 해결하고자 해서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 조례가 있어. 자, 다시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다 법률을 근거로 하고 국민에게 적용이 돼요. 대신 행정부가 하냐 지자체가 하냐의 차이라고 좀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건 이쪽에다가 나눠서 이제 더 보면 이렇게 좀 예쁘게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는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명령이라는 건 행정규제 사항을 행정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따라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위임명령은 제정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이라는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행정부에서 하는 거야. 이들은 국민에게 적용도 되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국회가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정당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위임명령이라는 건 주체만 국회에서 행정부로 바뀐 것뿐이야.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국회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국회가 위임을 했기 때문이야. 국회가 권한을 넘겼기 때문이고,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국민에게 적용이 되겠지. 이게 위임명령인데, 위임명령은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고 법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가 돼. 그래서 우리가 법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야. 근데 다만 첨단 기술의 관련성이 큰 건 범위가 넓어져. 자, 봐봐. 위임명령은 법률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법률에 그런 정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뭐라 그래? 사항 범위? 법률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첨단 기술에 관련된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 첨단 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범위가 넓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첨단 기술은 범위가 넓어.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걸로 위임 명령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대통령령 행정부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라는 거야? 두 번째, 행정 규칙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야. 원래 행정 규칙은 원래는 행정 사무처리에 관련된 건데, 자, 행정 규칙. 원래 행정 규칙은 사무처리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국민이 아니라 원래는 사무. 그러니까 나라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만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걸 국민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럼 위임 명령이던 행정 규칙이던 법률을 근거로 국민이 다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행정 규칙과 위임 명령은 똑같아.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마찬가지로 법률을 근거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뭐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다르냐? 그러나 이게 원래는 이제 사무 절차 처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법률을 위임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야. 이거 원래 사무 처리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커서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커서 이게 위임 명령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위임 명령은 그 범위가 작은 거지. 그러면은 대응하기 어려우면 행정 입법의 주체만 제정하고, 자, 행정 입법의 주체가 바로 뭐냐면 대통령령,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거야.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야. 국회는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게, 행정부에게, 대통령이겠지, 법률로 근거할 걸 넘겨. 단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고시나 예규로 지정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공표하지 않아도 돼. 자,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은 둘 다 국회에서 권한을 넘겨서 법률을 사용을 해. 원래 행정규칙은 사무처리라서 법률을 안 써도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법률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법률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법률도 쓰고 국회, 행정부 다 법률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일단 똑같아. 단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행정규칙의 차이는 범위가 넓겠지. 첨단 이 부분, 이제 첨단 범위, 이게 첨단 기술은 범위가 너무 넓은 걸로 위임 명령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얘가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단 얘는 공표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얘는 딱히 절차를 공표하지, 어딨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고나 공표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지. 자, 그럼 얘를 보면 원래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행정부로 넘겨. 자, 근데 행정부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첨단 기술에 관련된 범위가 여기가 이제 위임 명령인 거야. 첨단 기술은 얘보다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 그럼 대응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규칙이 얘보다 더 넓어. 그래서 첨단 기술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마지막은 조례인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행정부랑 행정기관을 나누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입법 중에 하나야. 입법 중에 이렇게 내려볼게. 입법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제 위임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둘 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지. 그래서 얘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조례는 물론 지자체가 당연히 법률을 근거로 하겠지. 왜냐면 어쨌든 다 법률을 근거로 국민에게 적용을 할 거니까. 그래도 얘도 국민에게 적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부에서 하냐 지자체에서 하냐에 따라서 조례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조례라는 건 그래서 이제 규칙이 돼. 왜냐면 이제 행정부와 규칙이 국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억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고 공표도 해. 자, 그러면 얘는 공표, 국민에게도 하고 공표도 하지.
자, 행정규칙과 조례의 차이는 행정규칙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조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행정규칙이 범위가 되게 넓은데 얘는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례는 공표해야 돼. 자, 요렇게가 이제 그 행정입법에 관련된 행정규제 분석에 관련된 지문이고 공통점하고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 법률을 근거로 국민에게 하는 거다. 근데 공표를 하냐 공표를 하지 않냐 뭐 좀 즉각적이냐 범위가 넓냐 범위가 적냐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인 거고. 자, 문제를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문제가 있죠. 1번 일치하는 거라 그랬어요.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의 재정 주체는 모두 동일하냐? 아니지. 위임 명령하고 그 다음에 행정 규칙은 둘 다 이제 행정부,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부는 대통령령이야가 규칙인데 이 조례는 이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니까 동일하지 않아.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이고 지역 특수성은 오직 조례만 가능해.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위임한 근거를 해야 하냐? 자, 근데 행정입법에 속하는 모든 법령들은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그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은 여기서 행정규칙은 여기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법률을 근거로 해야 돼.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국회로부터 너 이거 해 라고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지만 근거는 법률을 잡아야 돼. 그래서 굳이 위임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굳이 위임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칙은 제외하지. 행정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인 위임이 금지가 되어 있다. 포괄적인 위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조례를 보면 조례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라고 써 있어.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더 지방의회가 더 넓은 거야. 좀 더 다 포괄할 수 있거든. 하지만 단어 뜻은 다르게 쓰이면 안 돼. 그래서 조례가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행정부가 이건 조례는 안 되고 행정 위임이나 위임이나 규칙은 포괄적 위임이 금지가 되어 있겠지. 행정부나 국회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이 행정입법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행정입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위임이나 규칙이나 조례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지.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니까. 답이 4번이다. 기억의 이유로 적합한 걸 골라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답이 4번이다. 답이 5번이다. 말을 잘못했어요. 여기서는 기억을 보면 위임 명령은 이러한 제한에 위반해서 제작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 법률을 근거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률을 근거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률을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 법률을 근거 없이 하면 위반한 거다. 그래서 어쨌든 다 법률이 근거돼야 돼. 단 얘기했지만 행정규칙은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돼. 하지만 법률의 근거를 들어야 돼. 1번이다. 행정규칙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행정부의 직계 사무 처리 규정을 하는데 법률 위임, 그러니까 위임은 규칙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직계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 원래 행정규칙이라는 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데 범위, 첨단 기술처럼 범위가 넓은 걸 할 때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규제라는 거는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지는 게 하는 거야. 그러면 위임 명령의 절차는 따르지 않아도 돼. 공표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재정 주체에 의해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거 법률 위임받은 재정 주체라는 거는 그 여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어딨니? 여기 위임 근거 법률. 그래서 여기서는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재정 주체에서 제정이 되고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임 근거 법률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보다 더 넓겠지. 자, 여기서 다시 행정규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행정규칙은 원래는 국민이 아니라 사무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 법률에 위임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임 명령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위임 명령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 규제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해결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국민에게 적용을 하는 거고 법률에 근거를 두는 거고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그래서 이건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첨단 기술에 관련된 걸 할 수 있다. 원래는 사무에서 쓰는 건데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고시나 예규를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다음, 자, 법률이라 그랬잖아. 이게 그냥 법률이고, 자, 그다음에 시행령인데 대통령령이잖아. 대통령에서 한 거니까 이건 위임 명령이고, 자, 그다음에 이건 지방의회에서 한 거니까 이건 조례겠지.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알려드린다 그랬잖아. 다음처럼 알려드린다. 그래서 고시나 예규는 안 하는 거예요. 고시나 예규는 공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시나 예규는 굳이 이제 알려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 적절한 건 이제 4번인데, 어쨌든 억구는 조례에서는 이제 단어의 뜻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앞에 필기한 걸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행정 규제라는 건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첨단이나 즉각적이나 개별적인 건 안 돼. 그래서 행정 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를 합니다. 행정 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라는 이거는 대통령이 하거나 지자체가 해요. 대통령령으로 한 행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법률을 근거로 들어서 국민에게 적용을 하는데, 위임 명령은 국회가 위임해서 국민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행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임을 넘기는 거고, 행정규제랑 똑같은 건데 책임만 넘기는 거야. 근데 얘가 어쨌든 첨단 기술 같은 건 적용이 안 돼서 행정규칙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규칙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원래는 국민에게 하는 게 아닌데 예외적으로 국민에게 하는 거고, 법률을 근거로 들고 그 다음에 국회의 그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완사항이고 범위가 넓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 자, 근데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조례고, 얘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국민에게 이제 어떤 권리나 위임을 하는 거고, 얘는 공표를 해야 되는데 대신 지자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 지역 특수성이 훨씬 더 잘 반영이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해서는 범위가 넓다고 얘기가 좀 어려운 게, 어떤 지역에 해당해서만 어떤 법률만 범위가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특이성이 좀 잘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